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개업식을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평범한 화요일입니다. 오픈 첫날의 설렘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빈 매장에서 홀로 머신을 닦으며 내일도 똑같이 문을 열 것인가 라고 묻는 자신에게 예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손이 배우지만 장사는 영혼을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라떼아트가 얼마나 화려한지보다 나의 미소가 얼마나 변함없는지를 봅니다. 컨디션이 바닥을 치는 날에도, 집안이 우환이 있는 날에도, 심지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비참함이 밀려오는 날에도 사장님은 평온한 가면을 써야 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시간으로 채울 수 있지만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힘은 오직 고통스러운 자기 수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손님은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사장님이 뿜어내는 단단한 기운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카페라는 공간에 생명력이 깃듭니다. 또한 가장 치명적인 적은 익숙함이라는 독약입니다.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은 사장님의 눈에 매장의 먼지가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제랑 똑같은데 뭐. 손님들은 모를 거야. 라는 속삭임은 당신의 사업을 서서히 죽이는 암세포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순간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안주하는 그 평범한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처음 문을 열었던 그날의 날카로운 긴장감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창업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 안에 밑바닥을 마주하고 그것을 깎아내어 보석을 만드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흘린 고독과 땀방울만이 손님의 마음을 적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8. 다수로 소수를 공격함은 허실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고형, 인이 아무형, 즉 아전 이적분, 아전 위일, 적분 위십, 시이십 공기일야, 즉 아중 이적과, 능 이중 격과자, 즉 오지소여 전자, 야기, 오소여전 지지 불가지, 불가지, 즉적 소비자다, 적 소비자다, 즉 오지소전자, 과이, 고비전즉 후과, 비후 즉 정과, 고비좌 즉 우과, 비후 즉 좌과, 무소불비, 즉 무소불과, 과자비 인자야, 중자 사인비기자야. 그러므로 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이 없어지면 나는 모이고 적은 나뉜다. 나는 모여서 하나가 되고 적은 나뉘어 열이 된다. 이것은 열로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나는 많아졌고 적은 적어졌다. 다수로 소수를 친다는 것은 내가 싸울 자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싸울 곳을 적은 모른다. 적은 모르니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은 많다.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으면
곧 내가 싸울 적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이 앞을 대비하면 뒤가 부족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좌를 대비하면 우가 부족해지고 우를 대비하면 좌가 부족해진다.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소수가 되는 이유는 대비하기 때문이다. 다수가 되는 이유는 대비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이 없어지면 나는 모이고 적은 나뉜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타인은 모습이 있고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적은 병력을 나누어 나를 대비한다. 원문의 형인에서 형은 동사로 사용되어 모습을 드러나게 하다의 뜻이다.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정찰하고 염탐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적을 흔들어서 적의 실제 모습을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게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화력수색이 있다. 총을 몇 방 쏴주면 적의 반격을 통해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찰은 맹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검증하는 행위이다. 나폴레옹은 개전하기 전에 반복하여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몇 개월에 걸쳐 머릿속에 반복하여 그려보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적은 어디에 진지를 구축할 것이며 어디에 매복하고 어느 노선으로 행군할 것인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전쟁터에서 나폴레옹은 정찰병을 내보낼 때 그저 나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응? 이런 식이 아니었다. 정찰병마다 명확하게 임무를 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가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식이었다. 나폴레옹의 정찰은 강가에 나가 대충 구물을 던지고는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직접 구체적인 지점과 노선을 지정하고 확인하여 자신의 예상과 판단을 검증하고 시의적절하게 전략을 수정했던 것이다. 내 모습이 없다는 것은 나의 의도와 행동을 은폐함으로써 적이 내 상황을 볼 수 없어 나의 허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은 곳곳으로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나를 방어해야 한다. 반면에 나는 병력을 집중하여 적의 허점을 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모이고 적은 나뉘는 것이다. 나는 모여서 하나가 되고 적은 나뉘어 열이 된다. 이것은 열로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나는 많아졌고 적은 적어졌다. 두우는 이렇게 해설했다. 나는 모여서 하나가 되니 많아지고 적은 나뉘어 열이 되니 적어진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허시를 보았으니 많이 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거점에 직결할 수 있다. 적은 그렇지 않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나뉘어 열 곳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나의 십으로 적의 일을 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적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궁편의 다음 구절을 회고해 보자. 용병의 원칙은 10배의 병력이고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나눠서 공격하고 대등한 병력이라면 싸울 수 있고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도망가고 적보다 실력이 약하면 피한다. 요컨대 병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때 비로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방의 병력이 비슷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허실에 따라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때리면 적은 병력을 분산하여 대비할 테니 적은 분산되고 나는 집중된다. 나의 집중된 힘으로 적의 한 점을 공격하니 결국 10배의 병력으로 1배의 병력을 치는 셈이다. 인표의 전술에 1점 양면 상맹이 있는데 양면을 방어하면서 한 점에 집중하여 맹렬한 공격, 맹렬한 돌격, 맹렬한 추격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양면 혹은 다면으로 포진하면 적은 여러 면으로 나뉘어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든 뒤에 병력을 집중하여 한 점을 맹공하면 적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적이 물러서게 되면 맹렬한 공격, 돌격, 추격을 전개하여
적에게 숨 돌릴 사이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다수로 소수를 친다는 것은 내가 싸울 자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원문의 약은 적다, 유한하다의 뜻이다. 나는 적의 상황을 손금 보듯 알고 있으니 병력을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은 내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니 병력을 도처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적이 병력을 분산시키니 내가 싸울 적군은 적어진다. 나는 다수로 소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싸울 곳을 적은 모른다. 적은 모르니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은 많다. 적이 대비할 곳이 많으면 곧 내가 싸울 적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이 앞을 대비하면 뒤가 부족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좌를 대비하면 우가 부족해지고 우를 대비하면 좌가 부족해진다.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적은 내가 어디에서 접근할지 모른다. 그러니 교전 지점을 알 수 없다. 병력을 나누어 방어할 곳이 많아진다. 방어할 곳이 많아지면 나와 전투할 적의 병력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이 전면의 방어를 강화하면 후면이 약해지고 후면의 방어를 강화하면 전면이 약해진다. 좌측의 방어를 강화하면 우측이 약해지고 우측이 방어를 강화하면 좌측이 약해지는 것이다. 만일 전후 좌우의 방어를 모두 강화한다면 전후 좌우의 모든 면이 약해지는 것이다. 소수가 되는 이유는 대비하기 때문이다. 다수가 되는 이유는 대비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병력이 적어지고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피동적으로 적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나의 병력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이유는 적이 도처에서 나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싸울 곳을 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군의 좌와 우, 아군의 앞과 뒤, 위치의 멀고 가까움, 지형의 험준함과 평평함 등을 적이 알 수 없다. 또한 내가 어디서 튀어나와 공격할지 어디서 교전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병력을 나누어 철저히 방어하고 곳곳을 지켜야 한다. 모습을 숨긴 자는 병력이 많아지고 많이 분산한 자는 병력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병력이 많은 자는 필승이다. 병력이 적은 자는 필패이다. 적이 앞을 대비하면 뒤가 부족해지고 뒤를 대비하면 앞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좌를 대비하면 우가 부족해지고 우를 대비하면 좌가 부족해진다.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된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법칙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 분야를 택해 정성으로 매진해야지 이것저것 찝쩍거린다고 모두 가질 수는 없다. 모두 가지려면 결국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그 욕심이 우주보다 더 커서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메뉴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손님의 입맛을 맞추려 50가지 메뉴를 준비하는 순간 사장님의 에너지는 50분의 1로 조각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에 모든 화력을 쏟아 부으면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도 그 맛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정판 메뉴를 만든다면 희소성을 인식하고 사장님 가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홍보용 SNS에 화려함보다 제작 과정의 실수나 사장님의 고민 같은 진솔함을 보여주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게 위치 또한 유명 베이커리 옆에 있다면 빵을 팔지 말고 외부 디저트 반입 환영 문구를 걸고 커피가 가장 맛있는 집 슬로건을 붙여놓는 겁니다. 상대의 강점을 나의 기회로 흡수하는 허실의 전술인 거죠. 직장인들은 업무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온종일 긴장 속에 사느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을 견디고 온 당신, 이곳에서만큼은
무장 해지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멘트를 걸어둔다면 고객은 편하게 찾을 것이며 사장님과 신뢰가 쌓여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메뉴와 디저트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잡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온종일 긴장 속에 사는 직장인의 마음을 녹인다면 우리 매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고객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